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출마 한 번 더 할까요? 김정은이 핵실험 6번하고 지금 핵탄두가 100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앞선 대통령들이 그런 헛꿈을 꾸다가 망이 먹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성추행이, 성폭력이, 성폭행이 벌어졌다 하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번에 또 전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오겠답니다. 조지 워싱턴대에서 남북관계 등 국제정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오겠답니다. 공항에 지자 3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이제 저분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 잊혀지는 게 두렵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잊혀지는 게 두렵지 않다. 그게 본심인가? 아니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 반어법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또 지지자들이 앞에서 박수를 치니까 출마 한 번 더 할까요?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뭐 떠나신 분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정작 미국으로 떠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선거 진 사람이 미국 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국회에 등원했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집권 초반부터 한미 동맹을 고리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후속 리스크가 있다. 바로 중국 리스크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참여함에 따라서 한미 밀착 행보가 중국과의 긴장도를 높일 수가 있다. 미국 주도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공동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걸 뭐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보는데 양쪽을 다 하려고 했던 역대 대통령들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은 나는 내 앞선 대통령과는 달리 양쪽을 다 균형 잡혀가지고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뭐 북한에 뭐 김정은도 잘 달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러다가 대개 5년 동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헛된 꿈을 꾸다가 김정은이 핵실험 6번하고 지금 핵탄두가 100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앞선 대통령들이 그런 헛꿈을 꾸다가 망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어느 쪽에 서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서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한미일 쪽으로 서야 됩니다. 한미일 쪽으로. 중간 지점에서 어영부영 하다가는 5년 동안 나라 말아먹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깔아 뭉개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거기도 이제 지혜롭게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 양다리 걸쳐놓고 뭐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굽실거린다든지. 중국이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아우의 나라였습니다. 이렇다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에 가서 혼밥 먹습니다. 혼밥. 만나주지도 않아요. 중국이 언제 우리를 대접을 제대로 똑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담도 하고 하느냐. 우리가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있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경제 안보적으로 미국과 거의 한 몸이다시피 할 때 미국과 영국 관계만큼 우리의 동맹도 업그레이드 돼 있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어려워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성추행이, 성폭력이, 성폭행이 벌어졌다 하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 A씨, 이건 성씨도 저희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20대 여성 A씨, A씨가 남성인 B씨, 둘 다 성옥주 의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A씨, 그 다음에 남성 B씨 이렇게 있는데 강제 추행 혐의로 영등부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어느 날 이 남성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답니다. 근데 같은 직원들이니까 집으로 초대를 해서 파티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초대를 한 자리에서 술을 상당히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초대를 받아 있었는데 한 명은 술이 좀 과했던지 소파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 있는 자리가 됐는데 그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이 남성인 B씨가 여성인 20대 A씨를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 B씨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단추를 푼 행위는 있긴 했지만 단추를 푼 것은 신체적 접촉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추를 풀었다면 그건 신체적 접촉보다 더한 행동 아닌가요? 아니, 이 사람 근데 해명은 단추를 푼 것이 신체적 접촉은 아니었다라니. 이런 해괴한 해명도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남성 B씨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처럼 만취 안 하게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 이런 말도 했답니다. 그 어떤 여성에게 단추를 풀고 다가가서 신체적 접촉을 하고 단추를 풀고 신체적 접촉을 왜 했겠어요? 네? 아니 신체적 접촉 그냥 어깨를 두른다든지 뭐 또는 입맞춤을 뭐 이 시도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거기서 단추까지 풀렸다는 것은 그 이상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술 마시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열이면 10사람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 어떤 성적인 행동을 시도했다는 것이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그거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뭐 이 얘기를 한 거라든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나 어떤 성적으로 여성에게 다가가고 접촉을 시도했다 이것은 저는 기억 안 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이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니 어쨌든 미안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때도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나중에 이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했던 말이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하고 그 혐의는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오거돈 전 시장이 얘기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혐의 내용은 맞은 것 같다. 이것도 참 해괴한 해명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미안하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미안할 일도 없는 거지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일방이 다른 한편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게 동맹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 입장을 바꾸는 생각한다면 미국 땅이나 미국의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대한민국 군대가 가서 공동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한미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나토에 간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서 군사회의라고 그랬어요. 나토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걸 군사기구, 군사회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토, 물론 이런 대응적인 성격이 있고 냉전 시절에 만들어진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오늘날에도 군사회의다, 화염이 가득 찬 기름창고다. 헐, 화염이 가득 찬 기름창고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가 아니라 그 나토에서 탈락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윤건영 의원님 아시겠습니까?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을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봐줄 사람 봐주고 좀 혼내줄 사람 혼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말을 노골적으로 그냥 바꾼다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면,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